2부 최강병기 시간에도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월드컵 리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에 손문어로 등극한 일반인 K리그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대0을 적중한 손문어 손수호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를 다녀오긴 했는데 정작 봐야 할 대독일전 경기는 못 보고 돌아온 JTBC 축구 해설위원 김한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왜 갔었어요, 러시아? 아니, 일반 프로는 제가 갈 여력이 안 돼서 한 10일 정도 가야겠다 해서 앞에 갈지 뒤에 갈지 고민하다가 독일전은 안 되겠지, 좀 우울하겠지 생각해서 이제 앞에 경기들을 주로 보러 갔는데 뭐 어찌 됐건 좀 실패한 러시아 출장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봤습니까? 네, 어제 집에서 TV로. 네, TV로 봤습니다. 네. 보신 소감 전문가로서. 일단 1, 2차전의 실패가 조금 약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못했던 것들을 3차전에 다 쏟아부으면서 전력 투구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맞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강에 못 나갔기 때문에 뭐 목표로서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게 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문가는 어떤 눈으로 봤어요?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봤죠. 그러면서 정말 전반전에 좀 제발 한 골 먹지 말고 0대0으로라도 끝나라 라고 하는 그 기원을 하면서 봤고요. 그러다 후반 막판 되니까 독일이 좀 공격과 수비가 좀 쭉 벌어지더라고요. 공격은 공격만 하고 수비는 수비만 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팀이 체력이 조금 더 남았던 것 같아요. 찬스가 여러 번 났는데 이러면 한 골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했는데 다행히 두 골을 넣어서 이제 굉장히 좀 기뻐하면서 경기를 봤죠. 자, 우리 세 경기 모두 전체적으로는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역습을 노린 작전이었어요. 네. 1, 2차전은 실패. 왜 3차전만 성공했을까요? 일단 이 러시아에 가기 전 오스트리아나부터 해서 체력 훈련을 많이 했는데 내부나 외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체력 훈련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이나 3차전 정도의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좀 100%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 후에 구자철 선수도 1차전 때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선수들이 좀 뛰지 못했다. 근데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뒤늦게 올라와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체력 관리나 선수들이 리그에서 다 뛰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컨트롤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로 청취자들이 작두선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K리그를 열심히 본 게 이번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네. 2대0은 어떻게 해서 나온 예측이에요? 1차전과 2차전을 분석하면 2대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2대0으로 이겨야 16강 올라간다. 그 생각으로 2대0 던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선수들이 정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구자철 선수 중간에 나왔고요. 너무 힘들어서. 문선민 선수도 열심히 뛰어서 끝까지 경기를 하지는 못했고. 그런데 중간에 황희찬 선수는 교체로 들어갔다가 왜 다시 금방 나온 겁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네, 경기 볼 때는 몸 상태 좀 이상이 있나 싶었는데 또 뛰는 모습을 보면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알아본 결과는 전략적 교체였다. 독일이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으니까 우리도 공격수를 빼고 뭐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넣어야 되는데 손흥민을 뺄 수는 없잖아요. 앞쪽에 있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다시 희생양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좀 아쉬운 판단이 됐는데 뭐 이겼으니까 황희찬 선수도 사실 좀 기분이 안 좋긴 할 거예요. 사실 선수를 넣었다 빼는 일은 리그에서도 거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감독과 선수 간에 약간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거의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자, 손수호 인천 팬이기도 한데. 그렇죠. 문선민 선수가 좀 2차전도 잘했고 어제도 잘했는데 너무 슛을 아끼는 거 아니냐? 원래 문선민 선수가 활동량이 장점이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서의 그 상황 판단 이게 상대적인 그런 약점으로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발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대표로 뛰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성장을 한 게 보여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제 그동안 국가대표 선발되기 전에 보였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다행히 다른 동료들이 골을 넣어서 이겼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0대 0으로 끝났거나 또는 한 골 먹고 졌다면 그 부분에서 2번 접고 뭐 3번 접으려다가 슛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선민 선수가 열심히 뛰고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욕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욕 많이 먹었던 선수들 장현수 선수인데 어제도 몇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네, 뭐 수비수가 아니라 이제 미드필더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부담감은 조금 덜했을 거예요.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윤영선 또 김영권 조합이 잘해줬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지만 커버가 됐고 마지막에 보시면 뭐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오버래핑해서 막 크로스를 올려주고 찔러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이 선수가 정말 뭐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참 많고 저는 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뭐 지금까지도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졌다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선, 홍철 그러니까 스타팅으로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선 선수는 이제 신태용 감독이 성남에서 같이 뛰었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 때 한 번 정도는 기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독일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나와줘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 보여줬고 K리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영선 선수가 리그에서도 굉장히 탑 수준의 수비수기 때문에 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도 좋았고 홍철도 그 전에 이제 평가전에서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리그에서 크로스라든지 공격적인 측면은 뭐 1, 2위 하는 왼쪽 수비수거든요. 역시나 뭐 수비 쪽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공격적인 크로스는 굉장히 날카로워서 만족스러운 활약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뭐 중국이 예전에 공안증 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축구 공포증. 독일도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이 독일하고 만나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면. 94 네. 월드컵 때도 그랬었고. 그렇죠. 뭐 졌을 때도 쉽게 안 졌고 이길 때는 정말 3대1로 이겼고 확실하게 이겼고 두 경기를 해서 뭐 독일 안에서의 한국 축구의 이미지 위상은 꽤나 올라갔을 것 같고 그래도 독일 팬들이 조금 점잖은 편이거든요. 제가 독일 경기도 봤는데 가서 점잖하더라고요. 멕시코 팬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다행이지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이겼더라면 다른 강국이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거기서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경기를 봤는데 러시아에서 진짜 싸우더라고요. 예, 팬들끼리요? 네, 팬들끼리 뭐 얼굴 마주 보고 막 머리 들이밀고 싸우고 실제로 그 난투극 동영상도 인터넷에 공개가 됐거든요. 경기장 안에서. 그래서 근데 독일 팬들은 그래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참 다행이고 좀 매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손흥민 선수도 맹활약했는데 마지막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 손흥민이 아니었으면은 그걸 골로 연결시킬 수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90분이 다 흘러갔고요. 체력이 방전된 상태인데도 50m를 5초에 뗐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력이 좋죠.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또 정말 그 공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까지 그 정말 정신력이 또 발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선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역시 또 지난 경기에서는 특히 또 주장 완장도 찼거든요. 또 그런 책임감까지도 더해져서 정말 그 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아주 편안하게 골을 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또 가장 큰 수훈 선수를 뽑으라면 조현우 선수 골키퍼입니다. 네. 어디에 있었던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나타나서 세 경기 모두 선방쇼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 대구 FC 소속인데 뭐 대구가 올 시즌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우 선수는 월드컵에 갔고 사실 그 현장 기자단이나 저희 다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김승규 선수를 모두 선발로 예상했어요. 조현우가 선발로 나올 거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게 1차전 직전에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조현우 선수의 높이나 어떤 좀 신체적인 능력 또 점프력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마지막에 바뀐 건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 판단이 코칭 스태프 판단이 굉장히 옳았고 뭐 해외에서도 조현우 선수를 칭찬하는 글들이나 뭐 SNS 글들이 정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뭐 이렇게 되면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직 군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K리그에서 이제 그 경기를 보러 가면 대구랑 경기할 때는 조현우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막아요. 정말 잘 막고 그 어떻게 몸이 정말 가볍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그 소집 전에 대회에 출전하기 소집되기 직전에는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K리그에서. 그래서 어이없는 골도 먹고 그래서 이거 대회 직전에 이런 실수했기 때문에 출전은 어렵겠다 싶은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왔고 3경기 다 풀 경기 출장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K리그 선수의 어떤 수준, K리그의 위상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K리그 예. 팬으로서 정말 장하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군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도 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 8월 달이죠. 예. 네.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대표로 뽑아야 된다. 와일드 카드를 쓰면 되니까.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세 장인데 원래는 이제 손흥민과 권창훈 선수가 유력했는데 권창훈 선수가 부상으로 뭐 거의 이제 올해는 출전을 못 하니까 와일드카드 한 자리가 또 비어 있고, 근데 좀 이제 딜레마가 그 나이 때 골키퍼들의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와일드카드로 조현우 선수를 쓰는 건 사실 조금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팀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또 국민들이 팬들이 또 조현우 선수의 와일드카드를 원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23세 감독인 김학범 감독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만일 그래서 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해외 준치 가능하겠느냐. 다른 포지션이면 몰라도 이 골키퍼는 수비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네. 언어적 장벽이 있어서 쉽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아시아 쪽에서 골키퍼들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전에 이제 권정혁 선수가 이제 북유럽 쪽에 한번 잠깐 갔다 온 적이 있고. 권 선수는 인천에서도 뛰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지금 골키퍼가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고 이런 정도지. 가서 이제 주전으로 뭐 영어라든지 그 나라 언어로 소통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오만 선수 하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옛날에 합신가요? 그때 이제 이청용 선수 소속팀 볼턴에서도 네. 뛰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조현우 선수 정도의 활약이고 월드컵에서 이 정도 임팩트면 만약 군 문제가 해결됐다면 한번 가볼 만은 하거든요. 도전해볼 만한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외신에서도 요즘은 다 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손흥민 선수의 군 문제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땐 조현우 선수는 일단 와일드카드로 선정이 되어서 금메달을 따야지만 뭔가 다음 스텝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어는 좀 하나요? 잘 못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죠. 뭐. 네. 달려라 거북이 83님, 김한 기자님, 이주원 해설 독일전 못 봐서 속상한지 술방하시던데 이렇게 했는데 원래 우리 방송에 항상 이주원 해설위원이 나왔는데 네. 독일전을 왜 못 봤대요? 그 시간에 멕시코 스웨덴전을 중계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독일 한국전을 안 본 몇 안 된 해설위원이 됐고, 그래서 저 이제 끝나고 만났는데 예. 그렇게 재밌었어? 그렇게 감동적이야? 왜 다들 이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독일전에 대한 그 감정이 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방송에 나오면 안 될 뻔했어요. 네네. 예. 그 감격적이지 않아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그 대화를 나누는 걸 저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가능성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또 한국 축구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월드컵을 망쳤으면 아시안 게임도 좀 하락세였을 텐데 뭐 손흥민 선수의 상승세도 있고 또 와일드카드로 뽑을 만한 선수들만 잘만 발굴 한다면 뭐 문제 없이 좀 결승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대회에서 뜬금없이 어떤 팀들이 나타나서 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실하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중동 축구를 가장 경계해야 되나요? 아시안 게임은? 아니 오히려 이런 데서는 북한, 네, 북한 축구 또는 뭐 일본,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이 아시안 게임 가서 잘할 확률이 높고 그 저 연령대는 사실 일본, 한국 이쪽 북한 쪽이 좀 세거든요. 중동 쪽은 23세 이하 좀 약하기 때문에 해서 저는 오히려 이 가까운 나라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문제가 된 거. 세 경기 다 우리가 좀 손해 본 것 같은데 심판 판정. 네. 그 어디 김한 씨 어떻습니까? 이게 국제 경기 대회 때 심판들이 강팀 위주로 조금 어드밴티지를 준다. 뭐 경기 흥행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뭐 세 경기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너무 손해 본 것 같아요. 어제도.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VAR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어쨌든 오심을 줄이자, 피해보는 국가를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번 대회를 보면 피해보는 국가는 계속 피해보고 피해 안 보고 득을 보는 VAR을 통해서 다시 정정을 받는 이득을 보는 팀은 늘어나는데 양극화가 됐는데 팀을 보니까 유럽 팀들이 좀 VAR의 혜택을 많이 보고 이 다른 나라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남미 팀들은 조금 손해 보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거 유럽 팀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뭐 VAR을 보는데 계속 유럽 팀 것만 보고 다른 나라들은 안 본다든지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해외에서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 피파에서 K리그에 와서 VAR을 한번 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좀 어설펐는데 올해 2년 차죠. 네, 이제 1년 거치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정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판들이 VAR 규정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들을 저는 이 월드컵에서 보고 있어서 사실 좀 그 VAR에 관련된 수준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국가대표 감독을 또 외국인으로 뭐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일단 계약이 만료됩니다. 7월 달에 만료가 되는 거지 이게 해지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할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역시나 선택지는 한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어쨌든 독일전 이기고 깔끔하게 끝냈으니까 신태용 감독과 헤어진다. 그게 1번이 되고 2번은 이제 당장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 뭐 하고 1월 아시안컵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아시안컵까지만 신태용 감독이 한다. 이게 2번째가 되겠고요. 3번째는 뭐 다시 한번 장기 계약으로 신태용 감독에게 믿음을 주면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한다.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2번째 시나리오. 일단 아시안컵 맞고 데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한다. 이게 좀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프로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네. 돈을 확실하게 써서 아주 유명한 명장, 실적이 있는 감독을 데려올 게 아니면 유임도 좋은 훌륭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번 독일 대표팀 감독 어때요? 레브. 올까요? 돈이 큰 차이가 날 텐데. 네. 레브는 유럽 강팀에서 정말 모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된 김에 아마 레브도 이제는 대표팀을 12년간 맡았으니까 좀 떠나서 클럽팀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멕시코 사람들이 손흥민 대신에 군대 가겠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갔으면 좋겠네요. 갈 수 있었다면. 네. 마지막으로 저 비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예. K리그 홍보 좀 하세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엔트리 중에 상당수가 K리그 출신입니다. 게다가 2부에서 뛰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K리그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윤영선 선수는 지금 2부에서 뛰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보였어요. 따라서 K리그도 경쟁력이 있다. 다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어떻게 몸을 날리는지 어떻게 앞으로 뛰어나가서 골을 막는지를 보시고 또 거기에 또 상대하는 공격수도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공격을 하고요. 정말 현장에서 보시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K리그가 흥해야 결국은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에도 당연히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바라신다면 K리그를 한번 꼭 봐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 K리그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JTBC 축구 해설위원 김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